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해외 유입 사례는 사실상 가장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비정규직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에 도화선 역할을 했던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향년 8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배은심 여사는 아들이 숨진 뒤 민주화운동에 헌신해 6월의 어머니라 불렸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이 안 좋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북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소식으로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은 위중증 환자 수는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이거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내일부터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 패스 없이 출입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76명, 전날보다 134명, 지난주 일요일보단 457명 적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21명으로 줄어 나흘 연속 800명대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신규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이 넘을 때도 20에서 30명 수준이었는데 지난달 29일 100명을 넘긴 뒤 두 번 200명을 넘겼고 오늘은 2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국자가 많은 미국과 유럽에서 대규모로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 1일까지 일주일간 집계를 보면 10명 가운데 7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국외에서 감염되어서 들어온 사람이 국내에서 전파되는 걸 최대한 찾아내고 막아내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방역당국은 국내외 발생 현황과 위험도 등을 평가해 보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데 일주일 동안은 계도 기간입니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 등 다른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에 대한 계도 기간은 오늘로 끝납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어기면 내일부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용자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와 함께 운영 중단 등의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내일 기준으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끝나는 600여만 명 중에 94%가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34만여 명은 유효 기간이 끝나 3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방역 패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7일 첫 신문이 있었던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다시 한번 방역 패스 적용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내일부터는 식당과 카페만이 아니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갈 때에도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까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줄줄이 늘어선 사람들. 휴대전화를 들고 QR 체크인 순서를 기다립니다. 대형마트 입구도 붐비긴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님 10일부터 방역 패스 시행이라 다음에는 꼭 이제 QR 코드나 아니면 음성 확인서 종료를 의사는 3번 다 맞았는데. 지금까지는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 QR 체크 등 전자출입 명부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내일부터는 2차 접종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끝낸 사람만 매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다만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등 예외적 경우엔 출입이 허용됩니다. 출산 이후로 백신 부스터샷을 미뤘거든요. 가까운데 시장이 없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답답하고 지병으로 인해서 못 맞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예 바깥 출입을 못하는 거죠. 유통업계는 QR 체크인 장비와 확인 인력을 최대 2배까지 늘렸지만 실제 방역 패스 운영까지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QR 체크인 서버가 오류가 날 경우 현장에서 대응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큽니다. 정부에서 서버 증설이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 특히 드나드는 곳이 많은 복합 매장은 주요 출입구만 운영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보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80%가 상한인 손실 보상률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작정이라면서 피해액의 80%가 될지 90%가 될지 아니면은 80%라 하더라도 못 찾아낸 손실 부분이 있는지 다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소급 적용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위해서 공정수당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을 누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취업준비생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 등을 만나 청년의 어려움을 듣고 성장의 회복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 핵심적인 모순적 문제가 청년들을 통해서 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은 곧 청년 문제 해결일 수도 있다. SNS를 통해서는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한 만큼 정규직보다 수당을 더 주는 게 공정하다며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이란 이름으로 이미 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 등을 통한 민간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2030 세대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30 남성들을 겨냥한 공약을 또 내놨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이번에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예산보다 추가로 5조 원이 필요한 수준인데 국민의힘 선대위는 재원은 예산 지출을 조정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한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윤 후보 측은 여성을 위한 공약이 없다는 평에는 차차 내놓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려동물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며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만 12살로 낮추고 청소년 강력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네, 1987년 6월 항쟁의 상징인 고 이한열 열사. 그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향년 8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뜻을 이어 평생 민주화 현장을 지켰던 고인을 향해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월의 어머니라 불렸던 고인의 삶을 되짚어봤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1987년 6월 반독재 시위에 참여했다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 만 20세 청년의 비극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어 민주화의 불길을 지폈을 뿐 아니라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삶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광주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던 배 여사는 아들의 죽음 이후 일생 동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며 6월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민주화 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간 게 아니라 당시 저는 한여자하고 둘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배은심이 혼자지만은 제가 생각은 배은심이는 항상 둘입니다. 고인은 80을 넘긴 나이에도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시민사회의 큰 활동의 영역 그리고 그런 지원 그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해주셨는데 아무튼 갑작스럽게 비보를 접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고인의 마지막 유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법이 제정되고 아울러서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이 되게 하는 게 고인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를 직접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며
6월 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열사와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간 배은심 여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도 일제히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례는 오는 11일까지 사회장으로 이어지며 배 여사는 아들이 잠들어 있는 망월동 묘역에 안장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전력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지 2달여 만인 오늘 한전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력 공급보다 작업자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노동계에서는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전봇대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돼 숨진 한전협력업체 직원 고 김다운 씨. 22,000볼트의 고압 전기를 다루는 작업이었지만 당시 안전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절연 장갑을 끼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규정과 전기 차단을 위한 활선차 투입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2달여 만에 한전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안전 조치를 먼저 하고 작업을 함으로써 감전, 끼임, 추락 등 3대 재해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리 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안전 후 작업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 공급에 일시적 차질이 있더라도 작업자가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 직접 접촉하는 일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업용 차량에 밀림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직접 전봇대 등에 오르는 작업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또 고 김다운 씨 사고와 관련해 위로와 사과의 뜻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전력 임직원 모두가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고 시 원청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상황.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경고성 지도를 해 한전이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은 모든 배전 현장이 하도급화됨으로써 안전은 생략된 채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전 사장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며 내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화재를 진압하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현장에서 내일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 40여 명이 화재 현장을 감식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감식은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올해 들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에선 공기가 안 좋아서 야외 활동이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내일은 공기가 안 좋은 지역이 세종, 전북 지역으로까지 더 확대됩니다. 김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빛과 색을 잃은 오늘 정오 무렵의 한강변입니다. 수십 층짜리 건물 1.5km 길이의 다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맑았던 지난 3일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광경입니다. 코로나19 걱정에 겨우 한강변을 찾은 나들이객들도 발길을 돌립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저는 마스크를 썼지만 강아지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빨리 들어가려고요. 오늘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낮 한때 세제곱미터당 152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기 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내일까지 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레 11일 차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청정한 북서풍이 강하게 유입되어 오전부터 차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내일 세종과 충북, 전북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석탄 화력발전소 31기를 감축 운행합니다. 비상저감 조치 지역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도 운영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 평일이어서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해당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전북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애초 저감 장치 설치가 불가능한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요즘 청년 세대에서는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일찍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의 투자 상품을 여러 명이 나눠서 소유하는 이른바 조각 투자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정인 기자입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앤디 워홀의 작품 마를린 먼로. 이 30대 직장인도 그림 소유자 중 한 명입니다. 유명 작가의 그림에도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일명 조각 투자 상품을 샀습니다. 그동안 미술 작품은 고가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총 100만 원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4만여 명 중 70%가 40대 이하입니다. 1,000원부터 가능하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큰 메리트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카드나 현금, 포인트 등을 통해서 다 결제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조각 투자의 대상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에 강남의 빌딩, 한우까지 차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경우 아직 투자 종잣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데다 코인 같은 가상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거라는 기대도 작용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좀 재산을 좀 어느 정도 형성하기가 좀 어렵다고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대체 투자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 편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걸 짰다 보니까. 다만 비슷한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등록 금융사업자가 아니어서 판매한 소유권 지분이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조각은 소유권이라고 돼서 구매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이게 소유권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들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물건을 회사의 다른 채권단과 경쟁해야 할 수도 있다는. 또 조각 투자가 최근에 등장한 만큼 이상거래 등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나 기관이 모호한 상황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서 각종 투자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많이 오른 집값을 내 소득으로는 따라잡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투자를 위해서 빚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어서 임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30살 직장인. 또래보다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집값 오르는 속도를 보면 아찔합니다. 연봉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오르는 그 와중에 집값은 이미 막 3억, 5억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거기에 이미 2030들은 정신줄을 거의 놓다시피 한 거예요. 한 증권사 연구소가 2030 세대 700명을 설문조사했더니 만 35살 이하 응답자들은 투자 목표로 주택 구입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10명 중 7명은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80%는 자기 소득만으로 집을 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커져왔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초저금리나 이런 상황들로 급격하게 좀 빠지게 되었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늘고 있는 빚입니다. 2030 세대가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규모를 보면 2019년 1조 5천억 원에서 2년 만에 3배 가까이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485조 원 수준인 청년층 가계대출 중 상당액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도 오른다는 것. 당장 이번 달 추가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빚으로 시작한 2030 세대 투자자들에게는 위험 요인입니다. 변동금리부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당연히 이러한 부분의 부채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청년 계층 금리 상환 부담은 앞으로 빠른 속도로 높아질 가능성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금융당국이 조심하시라는 당부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화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피해 금액이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전화 사기 피해를 막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에 들어온 70대 노인, 불안한 표정으로 다급하게 1,000만 원의 적금 해지를 요구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은행 직원들이 창구로 모이고 할머니 가방 속에서 누군가와 통화가 연결돼 있던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직원들이 통장 해지를 늦추며 시간을 끄는 사이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합니다. 오셨을 때 돈을 급하게 찾으실 거면 약간 불안한 느낌? 그다음에 돈을 찾으려는 용도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고.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해 안 된다 하면 자꾸 먹는 게라. 돈 20원이 모자라서 밥도 못 사 먹고 내가 굶은 세상인데 참 당이지. 이틀 뒤 경남 창원의 은행, 직원 2명이 80대 할머니 고객과 10분 넘게 상담하다 현금 인출기까지 따라갑니다. 딸을 납치했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한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겁니다. 행동 부분이 또 부자연스러워 가지고 저희 직원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관할 지구대에 신고하여 은행 직원들의 직감과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가 최근 나흘 사이 경남 지역에서만 5건입니다. 현금 인출기를 통해 여러 차례 현금을 송금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이거나 보이스피싱 관련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고객들을 보신다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3만 900여 건, 피해 금액도 7,700억 원을 넘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 정지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KBS와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함께 선정한 우리 시대 소설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94년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최윤 작가의 단편 하나코는 없다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남녀 사이 우정을 예리한 시선으로 다루고 더 나아가 관계의 진정성에 관한 묵직한 질문도 던지는데요. 정현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폭풍이 있는 날에는 수로의 난간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하라. 그리고 안개, 특히 겨울 안개에 조심하라. 그리고 미로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두려워할수록 길을 잃으리라. 소설의 무대는 물의 도시라 불리는 이탈리아 베니스. 안개 자욱한 이곳에 출장차 방문한 그는 가까운 도시에 머물고 있는 여성 하나코를 만나야 할지 미로를 헤매듯 고민합니다. 하나코는 대학생 시절 그의 고교 동창 모임에 종종 함께했던 여성. 그와 친구들은 코 하나는 정말 예쁘다는 뜻에서 그녀에게 하나코라는 은밀한 별명을 붙여줍니다. 5 친구 모두 각자 하나코와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며 친구와 연인 사이에서 애매한 관계를 맺었지만 공식적으로는 하나코와의 관계를 마치 없는 것처럼 숨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있지만 언젠가 가서 내 속 얘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도 받고 싶고 그렇지만 공식적인 그 삶의 현장에는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여성, 그런 환상의 여성은 없다는 의미로 하나코는 없는 것이죠. 예. 이 친구들이 하나코와 헤어지게 된 계기, 모두 함께 떠난 여행지의 술자리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그녀에게 노래를 강요하며 폭력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고 그날 이후 모임에서 사라진 하나코에 대해 모두가 언급을 회피합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 저는 하나코가 진지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의 어찌 보면 빈자리, 그들의 허점, 이것을 드러내주는 어떤 진지함, 불편한 것이죠. 그는 베니스에서 오래전 그날을 회상하고 반성한 끝에 하나코에게 전화를 하고 걱정과 달리 하나코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쾌활하고 당당하게 인사를 건네며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렇게 날 모르느냐고. 환상적 도피처로 자신을 삼았다 할지라도 그녀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을 그걸 알고서도 친구로 맞은 그런 이제 그 케이스거든요. 여성주의 소설이 문단의 유행을 주도했던 1990년대 남성들을 압도하는 성숙한 여성 하나코를 통해
관계의 진정성은 결국 성숙한 인간성에서 비롯된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이걸 남녀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자아나 개인의 탐색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최윤 작가가 통상 추구해왔던 존재론 혹은 자아 탐색의 그런 여정들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잡 다단한 관계들로부터 소외된 약자들이 나날이 늘어만 가는 요즘, 작가는 특히 젊은 독자들을 향해 28년 전 자신의 작품 속 메시지를 더 확장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사력 있고 그런 그 젊음이 형성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거든요. 그들에겐 책임이 있어요. 누린 자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그 사회가 만들어낸 이런 스트레인저 후드에 대해서 말 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베이징의 관문 도시인 텐진에서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명은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세균 특파원입니다. 1,500만 명의 텐진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태어난 지 40일 된 신생아도 검사에 예외는 없습니다. 别来公园了，这公园已经变成了这个什么了？别来了，站队都站那头去。 텐진시 방역당국은 어제까지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토에서 발생한 첫 오미크론 확진자일 가능성에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目前我们从流调的这个过程当中没有发现最初2个病例有这个境外的一个旅居史。 확진자 대부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나타났고 29개 주거단지가 봉쇄됐습니다. 텐진시 당국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텐진을 벗어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베이징 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전면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시안에서는 병원에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유산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기자회견에 나서 어떤 변명으로든 진료 요구를 회피할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봉쇄에 춘절, 명절까지 다가오면서 생필품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날 하루 동안 중국 전역에서 확인된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는 92명입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이제 바다 위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조선업계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친환경 선박 부문에서 수주량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인데요. 이 친환경 선박의 시대, 국내 조선업계의 전망과 과제를 김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망망대해를 오가는 컨테이너선. 연료는 대부분 값싼 벙커유를 씁니다. 이런 배 한 척에서 디젤 승용차 5천만 대가 뿜어내는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선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9억 1,100만 톤 정도 되고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한 2.5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등급제 등을 적용해 규제에 맞추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전체 선박의 80%가 퇴출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바다 위 탄소 중립을 위한 이른바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실제 발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의 대표격인 액화 천연가스, LNG선이 주목받으면서 우리 조선업계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 친환경 선박 발주량의 60% 이상을 우리 조선사들이 수주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LNG 역시 화석 연료인 만큼 탄소 배출이 적지 않고 가격 변동성이 심한 게 부담입니다. 앞으로 선박의 연료가 변화할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암모니아와 수소, 메탄올 등 개발 중인 차세대 연료 모두 장단점이 뚜렷해 아직 확실한 대안은 없는 상황. 바다 위 탄소 중립은 우리 조선업계의 기회인 동시에 위험 요인도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